민주당 남양주 갑 후보가 되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너무 바쁘시죠?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바쁘신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잊지 않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3남매, 가불병 3남매, 최민희, 김병죽, 김용민.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세 분이 함께 다니시면 뭐 좀 시너지가 나나요? 그렇죠. 일단 남양주의 그간의 상황을 아시는 남양주 시민들은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남양주에서 전 남양주 시장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고, 맞아요. 또 남양주 갑의 재선 의원 조응천 님이 이제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냐? 예. 그동안에 남양주의 민주당 대표들이 네. 화합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시장은 우리가 이 분위기에서 뺏겼고, 네. 이제 가불병 새 후보가 우리가 개혁 3남매다. 네. 그렇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고, 네.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단톡방에는 개혁 네. 3남매 너무 좋다. 네. 남양주는 너무 좋겠다. 뭐 네. 이런 그 댓글도 달리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총선이죠. 지지난 총선 현장 취재할 때 그때는 일산 아지매가 세트로 다녔어요. 그때 예. 누구죠? 경제부총 국토부 장관 했던 김현미 후보랑 그다음에 그 교육부총리 했던 유은혜 후보.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아까 후보들 간에 그렇게 다니면 어떤 그 세트 플레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 기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나타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정권 심판론이 파묻혀서 중앙 언론에서 혹은 여론조사로 표출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네, 말씀하셨죠. 바닥은 아니다. 네. 바닥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없던 게 살아난 게 아니라 예. 여전히 정권 심판론은 민심의 저변을 흐르고 있었는데 중앙 언론에 그것이 중계되지 않았고 보도되지 않았고 네. 그 결과 일시적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네. 크게 부각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예. 일관되게 이 말씀을 드려왔고 네. 이게 집에서도 저희 남자 사람 친구 같이 사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예. 남친이 예.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2월 달에 정말 여론조사 추이가 네. 나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물론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많았고 그때마다 제가 확신하면서 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바닥을 나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사람이 없는데 네. 바닥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3월 들어서면서 양쪽의 공천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의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남자 사람 친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네. 되게 안심하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이 심판 기류는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이제 지속이 됐던 것이고 일단은 물가가 너무 고물가고 장바구니 뭐 거의 겁나서 장을 보기가 어려운 정도고 그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공가도 너무 공실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다녀보면요. 그리고 뭐 실업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등등해서 볼 때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런종섭,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계속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경진 동대문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아니 왜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그 사람 왜 밖에 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도 다니시면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종섭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저희는 이상하게 네.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네. 해병대 전 사령관입니다.
의원님의 맛 상대가 네, 국민의힘 후보가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피하죠. 예. 그러나 네. 다들 이 이종섭 문제가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공공연하게 막 후보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의외로 예.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는 네. 그 바로 앞에서 이게 사실은 최수근 상병 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휘 체계가 잘못되고 잘못된 지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데 그거 그냥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의 특징은 책임자 처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이채 양명주, 네. 뭐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최수근 상병, 네. 억울한 죽음, 예.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예. 그다음에 디올백. 디올백도 지금 슬그머니 사라지려고 그렇죠. 사라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네,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에 어느 하나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예. 그건 총선 이후에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 공공연하게 예. 이제 주로 후보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왜냐하면 후보들은 같이 다닐 때가 있잖아요. 네, 뭐 네, 행사에 네. 같이 예, 나오고 예,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뭐 이런 엉망 정권이 어디 있냐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요. 네. 그런데 콕 찍어서 이종섭 장관. 그 런종섭 장관권에 예. 대해서는 예. 잘 말하지 않는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왜냐하면 후보가 또 해병대 전직 사령관이기 때문에 아예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한다 이런 네, 분위기구나. 네. 근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출국 자체를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가 허락해서 나간 거고 심지어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라는 분은 직접 SBS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공수처를 직격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지난 6개월간 출국 금지만 해놓고 불러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놓고 이게 오히려 문제지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분 빨리 오라 그래서 무조건 귀국해서 출국 금지 당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조사가 없어서 왜 나를 안 부르냐 그래서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상반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해선 자기들만의 아주 그 후한 기준. 네. 상대에 대해서는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입국하게 해놓고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한 이 상황 모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의 후한무치한 상황인데요. 네, 예. 그런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보면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냥 실수가 있었다 허허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걸 네. 날리면이다 뭐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면서 사태를 덮으려고 하다 더 키우잖아요. 이거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살다가 네. 대통령실하고 법무부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다른 입장을 이게 뭐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입장을 내고 싸우는 건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대통령실이 예,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난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힐난을 하는 상황인 그 거고 목표도 보세요. 왜 그 말을 했냐? 자기 편 이종섭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잖아요. 예. 그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뭐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정부가 들어섰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네. 그럼 과연 국민의힘은 런종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예요. 네. 예. 그런데 아까 김경진 후보 얘기했지만 김경진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네, 네. 예,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그 선대위원장이죠. 얘기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예. 말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도권의 거의 모든 후보들이 후보들이 이 얘기를 비슷한 하고 있는 판단이라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이 말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혹은 런종섭에 의해서 실현될 것인가? 저는 실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입장은 네. 4월 달에 네. 재외기관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겠다는 입장인 네. 거잖아요. 예. 이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그냥 사건도 아니고 군대 갔던 내 자식이 죽은 사건 아닙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 편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행태. 이게 어쩌면 저변에서 그 엄마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자아내는 그런 그렇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살짜리 아들이 그 뭐 물 알러지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상관의 지시를 받고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채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갑자기 이제 전달받고 그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장병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채수군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지금 뭐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매우 심각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 좀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1988년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 그것이 생각나죠. 예. 황상무 수석이 MBC 잘 들어. 그 자리에 MBC 기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MBC 잘 들어라고 이제 콕 찍어서 직격을 하면서 군 정보사에서 1988년에 이런 회칼 테러 사건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없죠. 근데 네. 이 정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근데 이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MBC 입틀막 하기 위한 칼틀막 협박 사건이죠. 칼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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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MBC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어떻게 그런 저급한 수법으로 MBC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저는 대다수 언론들이 네. 지금 이 정부와 이해관계로 얽혀서 그게 이념적이든 아닌 실질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네. 인간관계 상이든 그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같은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MBC는 어쨌든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방송이에요. 탄압을 네. 받으면서도.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해관계로 MBC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즉 당근을 줄 수 없으니 채찍을 쓰는데 이런 저급한 채찍으로 네. MBC를 입틀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누군가를 협박할 때 그 상태 예. 그러면 내가 협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야. 예. 내가 차관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관급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네. 권력에 취했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대통령이 검사 대통령이 나를 봐줄 수 있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태도고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 내에서는 MBC가 정말 악마화되어 있구나. 아, 그렇죠. 그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MBC만 전용기에서 타지 말라고 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안 하고 평소 친한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1시간가량 사담을 나눴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태가 뭐라고 표현을 해?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7개월 동안 임명을 못 받고 있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안 싸웠냐? 왜 그랬냐면요. 강호에 이런 초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네. 처음이었다.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초식을 쓰는데 이렇게 새로운 초식을 계속 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왜 MBC를 저들은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걸 황상무라는 개인이 그 MBC에 대해서 혼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말을 불쑥 기자들 앞에서 했을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평소에 그런 얘기를 그냥 MBC 한번 손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그냥 그게 그렇게 뭐랄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그분 그 용산의 대통령실의 그 고위급 사이에서는 네. 그냥 그게 일상적인 인식이 아닌가. 그렇지 MBC 않고서야. 어떻게든 손봐야 된다. 이런 예. 생각들이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다면 아 그러면 그냥 정권 내놓는다니까요. 정권은 가만히 아니-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말 했다. 그 다음날 네. 잘립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잘리고?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사과했으니까 처음엔 농담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농담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4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랬다가 대통령실이 나서서 황상무 수석을 감싸는 듯한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알아서 거취 잘- 결단을 예, 좀 예. 했으면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그것도 뭐 강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는 선거용 립 서비스 정도로 봅니다. 실현되지 않는 이상 립 서비스지. 아, 그게 한동훈 무슨- 위원장은?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네. 또 놀라운 건 네.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하나가 네, 언론을 압박한 일이 없다든가 네, 맞아요. 억압한 일이 없다든가 예. 아 어떻게 그런 제가 보기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내세워서 네, 예,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 비판 언론,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상한 일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문제되는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네. 그 마음에 안 드는 비판 언론들만 모아서 과징금 매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언론을 억압한 적이 없다? 표현이 그거 억압 정확한 어제 표현. 네, 공지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특히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강압이-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저는 그 방심위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말 전대미문의 희한한 위원장을 위원장이 나타나서 그렇죠. 지금 민원사주하고 네, 예. 예. 그래 민원사주하고 그게 거의 사실인 것처럼 되어도 네. 그분은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제2의 유일임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